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이 된 여자입니다. 이런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32살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새언니와 사고를 쳐서 아이를 일찍 낳았고 아이는 이제 거의 중학생의 나이입니다. 저희 집은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엄마와 저, 오빠만 살고 있었어요. 아빠가 없는 집이니 정말 없는 형편이었죠. 사고를 친 오빠, 정말 어린 나이. 새언니는 사고를 치자마자 오빠를 위해 바로 소문이 안 나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그만두었고 낳은 아기를 두고 아무도 모를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일단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고졸이라도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죠. 아이 엄마와 아이 아빠의 부재. 저희 엄마가 계속 집에서 아기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엄마. 일찍이 사고를 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냥 엄마한테 맡겨버린 오빠 부부. 저희 엄마의 고생은 정말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새언니는 이제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슬슬 아기 다시 보러 와도 될 쯤한데 왜 안 와? 그리고 오빠하고는 만나? 그냥 애 낳고 인생 세탁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낳고 소문나기 싫어서 잠시 다른 곳에 갔다지만 새언니는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어떠한 소식도 주지 않았고 저랑 엄마는 오빠로부터도 새언니 소식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 성격은 진짜 유순합니다. 새언니가 만약에 안 오고 싶다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안 오고 싶다고 했어도 이 곰탱이 같은 인간이 받아들였겠지. 아우 답답해. 그렇게 새언니는 대체 언제 오나 하루하루 기다리던 중 아기가 8개월이 되고 다리에도 좀 힘이 생기면서 보행기를 타고 다닐 즈음 저와 엄마는 아기 친엄마가 아기 걷는 것도 좀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예 모성애가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아기 엄마인 새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기가 곧 걸어다닐 것 같고 이제 점점 친엄마를 알게 해야 하지 않냐는 소리에 새언니는 바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기를 8개월 동안 계속 봐줘서 고맙다는 새언니, 그리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 따자마자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새언니. 새언니가 앞으로 아기를 돌보는데 더 보탰으면 좋겠다면서 준 돈은 어마무시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뽀송뽀송한 손이었는데 어딘가가 투박해진 새언니의 손.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싶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때까지만 해도 새언니가 정말 착하고 유순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새언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제가 했던 이러한 생각들을 접게 되었어요. 아무리 새언니가 나이가 어리고 그간 시집살이를 해본 적 없다곤 하지만 저희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진짜 너무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리다곤 하지만 제 눈에도 새언니가 하는 행동은 너무 답 없어 보였어요. 진짜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었죠. 저희 엄마는 그래도 새언니가 지혜 챙기러 온 게 어디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새언니가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행동하길래 그러냐고요? 일단 본인만 놀고 싶은가? 주말에 저희 엄마에게 애를 맡기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본인도 젊고 아직 친구들과 놀고 싶을 수 있으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저희 엄마에게는 아기는 괜찮은지 그리고 저희 엄마가 힘든 건 없는지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건 거의 그냥 항상 대놓고 맡기는 셈이죠. 저희 엄마가 지 아기 베이비시터로 보이나. 그런데 저희 엄마는 새언니의 그런 행동들을 다 받아주고 계십니다. 어린애가 얼마나 놀고 싶으면 연락 하나 없겠어 하셔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에요. 일단 사고를 쳤고 애를 낳았으면 아무리 나이가 아직 젊다 해도 놀고 싶다 해도 아이가 우선이 아닌가요? 그리고 새언니의 돈 없는 행동은 정말이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새언니 생일은 5일 정도 차이가 나요. 비슷한 날짜 한 번의 생일을 같이 축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새언니한테 저희 엄마랑 같은 날을 잡아서
한 번에 생일 축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딱 잘라서 거절하는 새언니. 이유도 아주 가관이었어요. 본인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아가씨, 저랑 어머니 하나하나 다 축하하면 계속 돈 드니까 한 번에 돈 굳히시는 거 뻔히 보여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집 가난한 티 좀 그만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아가씨도 언제 취업할 거예요? 계속 집에서 이렇게 빌빌대고 있긴 하고 대학교도 없는 형편에 왜 4년제를 나왔어요? 나 참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집도 깎아내리면서 저에 대한 욕도 서슴치 않고 하는 새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왜 재혼 안 하셨대요? 뭔가 소문이 안 좋았던 건 아니죠? 저라면 애들을 생각해서 재혼했을 것 같은데. 가난도 참 대물림 된다더니.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우리 애한테도 대물림 되는 거 아니까 무서워요. 참 매일 땡땡씨하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아가씨랑 어머님처럼 가난에 찌들어 살지 않게.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막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팩트고 여기까지는 그냥 싸가지 없는 것이 저희 집에 잘못 들어온 거라 치고 새언니랑 싸워서 좋을 것도 없으니 그냥 꾹꾹 참고 넘어갔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매일 그리고 주말마다 애도 봐주고 이렇게까지 꾹꾹 참고 넘어가면 새언니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 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최소한의 뭔가에 대한 정성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새언니는 명절과 저희 엄마 생일에도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데리고 어딜 갈 거다, 해외여행을 갈 거다. 그리고 본인 엄마만 챙기더라고요. 하도 본인 엄마만 챙겨대니 새언니 엄마도 저희 엄마를 정말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엄마는 섭섭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거고요. 정말 바보처럼 착해 빠진 저희 엄마. 저희 엄마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애를 보고 계세요. 새언니 이 여자는 어딜 갔나 밤새 들어오질 않네요. 새언니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잠깐 배운 미용 기술로 좋은 샵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곤 있는데 웃긴 게 이런 게 저희 엄마한테 용돈 한 푼도 안 줍니다. 물론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여자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돈도 너무 적습니다. 혹시 돈을 드린다고 해도 제 알바비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제 개인 용돈 정도밖에 남지 않죠. 하지만 이런 저희 엄마는 더 속 터지는 것은 제가 새언니를 너무 뭐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새언니 머리카락을 잡고 쥐뜯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착하디 착한 저희 엄마가 터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예, 새아가 내가 아무리 다 해줬다곤 하지만 명절이나 설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에 온 백년 손님이다 생각하려고 했어. 애가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 아무리 너도 어리다 하지만 정도랑 주제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애도 그만 맡기고 너도 아이 엄마 노릇 좀 해. 저희 엄마는 잔뜩 화가 나서 보고 있던 아이를 바로 소파에 내려놓으시고 새언니에게 달려가서 새언니 머리를 쥐뜯기 시작하셨습니다. 순한 저희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난 건지 저도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새언니 이 사람은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매일 애 봐달라고 했냐고 본인이 잘 봐놓고 무슨 말이냐는 새언니. 맨날 말없이 애 두고 나가서 애가 가만히 있다가 빽빽거리는 소리에 애 봐준 게 며칠인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새언니는 저희 엄마한테 미친 아줌마가 본인 잡는다면서 이런 집 애도 낳는 게 아니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새언니의 머리칼을 잡아서 얼굴 쪽으로 빅싸대기를 날렸어요. 제 손으로 맞아서 샥 돌아가는 얼굴. 그리고 빅싸대기를 맞아서 넘어지는 새언니. 저는 그런 새언니를 발로 빨래 밟듯이 팍팍 밟아줬습니다. 아파 죽겠다는 새언니를 보면서 더 발로 팍팍 밟아줬죠. 그리고 저는 발로 밟은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엄마한테 가해 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새언니를 발로 계속 까면서 엄마는 새언니 머리를 계속 잘랐어요. 아파 죽겠다는 새언니. 그리고 머리까지 왜 자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새언니를 보며 정말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새언니 머리를 거의 대머리 수준까지 잘라놓고 나자 저 엄마는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죠.
이제 세연이는 밖에 나갈 만한 몰골도 안 돼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조금만 싸가지 없거나 예의 없는 태도만 보여도 저랑 저희 엄마가 뭐로라도 싸대기를 날리고 쥐어 패듯이 패고 있어서 아주 깨갱하고 애기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 오빠는 대체 뭐 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저희 엄마가 이렇게 화낸 건 저희 오빠한테도 저희 새언니 관리 좀 하라 했고 오빠도 새언니를 혼내고 있는데 전혀 안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새언니 이 사람도 가끔 있고 성질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한번 주걱으로 싸대기를 날렸는데 정신 차리더라고요.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 언니는 매가 답이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실제로 좀 처맞고 나서 정신 차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저희 엄마를 물러봤는데 이젠 어느 정도 군기가 들어갔거든요. 제발 앞으로도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